월세 대신 매주 한번 어떠시겠어요?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차를 따라 놓은 잔 위로 김이 오르고 꼭대기층 창밖에 겨울빛이 유리 난간에 부딪혀 부서졌다. 소파의 틈새로 스며든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 또렷해졌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이제 하는 계산일까? 아니면 구조조주일까? 손끝에 잡히는 건 백합의 차가운 향. 눈동자엔 오래 비워둔 자리에 갑자기 꽂힌 감정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이야기는 1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야 했던 겨울로 되감긴다. 남편의 부재는 비어있는 의자처럼 매일 눈에 띄었다. 설아는 동네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듯 주상복합 1층의 작은 꽃집을 열었다. 유리문에 붙인 상호는 조용했고 화분들은 조심스레 숨을 쉬었다. 건물주의 발걸음은 정돈돼 있었다. 정무준. 회색 머리를 뒤로 빗고 말을 아끼고 듣는데 오래 시간을 쓴 사내. 햇빛이 잘 드는 코너를 손끝으로 짚어주며 말했다. 오전엔 이쪽이 따뜻합니다. 첫날 매출은 꽃다발 한 송이와 엽서 2장. 그럼에도 설아는 진열대를 다시 닦았다. 오늘은 씨앗을 뿌린 날. 저녁. 아들은 묻지 않고 주었습니다. 엄마. 물 주는 걸 나도 해볼까? 이웃 카페 사장 정윤이는 반가운 소란을 들고 들어왔다. 이 건물은요. 처음엔 다 조용해요. 대신 한번 단골이 붙으면 오래 가죠. 그녀의 말투엔 보고 있다는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 오빠가 건물주예요. 라는 가벼운 소개가 공기 중에 길게 남았다. 엘리베이터 유리가 반사한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설아 쪽으로 기울었다. 낯선 설렘이 진열대의 잎사귀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 달, 수납장 수첩에는 빛처럼 날짜가 늘었다. 밀린 월세가 마음의 가장자리를 눌렀다. 다짐은 있다가도 장부 앞에서 작아졌다. 그날 무주는 꼭대기층 문을 열며 설아를 불렀다. 위로 잠깐 오시겠어요? 거실은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엔 2잔의 차와 액자 속 웃고 있는 젊은 부부. 그는 오래 망설인 사람의 속도로 입을 열었다. 월세 이야기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조금 특이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잔받침을 굴렸다. 부담되시면 바로 거절하세요. 밀린 월세 대신 매주 한 번 같이 저녁을. 설아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동시에 다 알아버렸다. 그는 덧붙였다. 3년 동안 저녁이 제일 어렵더군요. 혼자 먹는 게 견디기 힘듭니다. 대가로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에게 조금 덜 외로운 시간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죄책감이 따라왔다. 죽은 이를 배신하는 일일까? 그러나 아들은 점점 커가고 생은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다. 설아는 시간을 달라 했다. 그 주 금요일 첫 식탁이 차려졌다. 미나리 무침, 달걀말이, 간장 닭조림. 손이 서툴러 모양은 엉성했지만 성의가 놓여 있었다. 둘은 천천히 먹고 아이 이야기를 했다. 태준이는 몇 학년? 이제 넷째입니다. 밤에 가끔 제 눈치를 봐요. 잠깐의 정적 후 무준이 낮게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의 빈자리를 어른보다 먼저 보더군요. 식탁 위엔 거래의 영수증 대신 서로의 사정을 조용히 확인하는 슬로건이 놓였다. 오늘은 괜찮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옥상에서 희미한 흙냄새가 났다. 위로 누군가의 정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다. 세 번째 금요일 밤, 태준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설아가 1층을 헤매는 순간
무준이 재빨리 내려왔다. 옥상일지도 몰라요. 문이 열리자 도시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벤치 하나, 작은 테이블, 화분들 사이로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등이 보였다. 엄마, 여기 별이 보여요. 무주는 천천히 옆에 앉아 별자리를 손가락으로 그려 보였다. 저건 여름 삼각형, 저건 카시오페이아. 아이는 물었다. 아저씨는 혼자예요? 그는 잠깐 웃고 잠깐 멈추고 응, 이라고 했다. 근데 덜 심심해졌어. 너희 엄마랑 얘기하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친구예요. 그날 이후 옥상은 세 사람의 안부가 닿는 장소가 되었다. 태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전했고, 설아는 새로 들어온 거베라의 색을 보여주었고, 무주는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의 이름을 알려줬다. 비가 예고 없이 쏟아진 어느 저녁, 설아는 우산 없이 뛰어 올라왔다. 젖은 블라우스, 당황한 숨. 무주는 말없이 셔츠를 건네고 드라이어를 가리켰다. 손끝이 스치고 눈빛이 맞닿았다. 가볍게 물러났다. 대신 케이크 하나를 내밀었다. 배운 적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촛불이 흔들렸다. 설아 씨 덕분에 집이 집처럼 느껴져요. 문장은 길지 않았고 진심은 충분했다. 그날 밤 둘은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아래로는 각자의 삶이 분주했고 위로는 오래된 별이 제자리에서 빛났다. 둘은 서둘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안부를 차곡차곡 접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 누군가의 시선이 스쳤다. 소문은 바람 같아서 기척만 남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불었다. 동네 사람들의 안부는 친절했고 호기심은 넓었다. 요즘 건물 주님이 자주 내려오시네. 꽃집 사장님이 웃음이 예쁘시던데. 말들의 온도는 미지근했지만 오래 닿으면 서늘했다. 정윤이는 설아를 불러냈다.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조심스러워 보여요. 나이, 간격, 시선, 그 모든 단어가 대화의 사이사이에 걸렸다. 8번째 금요일, 무주는 말을 아꼈다. 식탁에 올라온 메뉴는 간단했고 눈빛은 분주했다. 설아가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낮게 그러나 또박또박 굴절된 음을 꺼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은 합리적이었다. 설아 씨는 젊고 기회가 많고 나는 그러나 그 합리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 설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다 설명받지 않아도 상처는 이미 왔구나. 그 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저씨 때문이야? 설아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아이가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어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진실을 알아차린다. 꽃집 유리문에 임대 스티커가 붙었다. 손끝으로 붙이는 순간 일련의 꿈이 얇게 접혔다. 윤희가 달려와 묻는다. 정말 이게 최선이에요? 설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무렵 무주는 다시 꼭대기층으로 숨어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미안이란 단어는 입술에서 몇 번이나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다. 밤늦게 벨이 울렸다. 문틈으로 귀가 들어왔다. 방문객은 어린 목소리였다. 아저씨, 얘기 좀 해요. 태주는 어른의 집에 서툰 걸음으로 들어섰다.
엄마가 울어요. 문장 끝이 떨렸지만 눈은 반짝였다. 아저씨, 엄마 좋아하잖아요. 무주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나이가 많고 사람들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착한 아저씨를 좋아해요. 그 밤, 무주는 오래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또 살아도 되냐고. 대답은 오지 않았지만 떠난 이가 바랐을 말은 염치 없이 선명했다. 행복해라. 이튿날 새벽, 그는 편지를 썼다. 여러 번 찍고, 다시 붙이고, 다시 썼다. 손바닥에 잉크가 묻었다. 백합다발을 들고 1층 유리문 앞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아침, 설아는 봉투를 열었다. 당신이 없는 하루가 더 무섭습니다. 나이와 시선 대신 함께의 리듬을 선택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문장들 중간마다 빈칸이 있었다. 그 빈칸은 부끄러움의 흔적이자 앞으로 채울 날들의 자리였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 둘은 말없이 섰다. 설아는 백합을 더 꽉 쥐었다. 미소가 올라왔다. 대답은 충분했다. 그날 이후 임대 스티커는 떼어졌다. 대신 새 공지 하나가 붙었다. 월요일 휴무 가족과의 시간. 카운터 뒤. 약속처럼 흰 머그 2개가 나란히 놓였다. 주말이면 옥상 정원에 포터블 라디오를 놓고 아이는 별자리를 외웠다. 겨울의 오리온, 봄의 사자, 여름의 백조, 가을의 페가수스. 어른들은 그 사이에 작은 약속들을 채워 넣었다. 늦으면 연락하기, 힘들면 말하기, 웃을 자리 남겨두기. 그로부터 1년. 꽃집의 창은 더 환해졌고 카페의 커피는 더 진해졌다. 태주는 어느 날 무준을 아빠라고 불렀다. 호칭은 법보다 먼저 마음에서 결정되곤 한다. 윤희는 장난스레 소리쳤다. 형부. 커피 찬스. 웃음이 건물에 번졌다. 늦게 시작한 이들의 사랑은 크지 않은 일상의 물결로 자랐다. 한 번의 식탁, 한 번의 산책, 한 번의 편지, 그리고 한 번의 용기. 매주 한 번으로 시작된 시간은 어느새 매일의 안부가 됐다. 밤이 오면 옥상 난간에 바람이 올라온다. 그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누군가가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거래였나요? 사랑이었나요? 설아는 조용히 웃는다. 살다 보니 사랑도 기술이더군요. 먼저 묻고 나중에 추측하고 끝내 말하는 것. 무주는 덧붙인다. 그리고 지키는 것. 옥상 정원 화분 사이 작은 팻말이 하나 꽂혀 있다. 백합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새벽의 편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이 식탁과 웃음에서 매일 자란다. 늦게 배운 행복은 오래 간다. 늦게 맺힌 가족은 단단하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한 번이었던 약속을 오늘의 습관으로 바꿔 살고 있다. 6070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